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아마 우리 지역의 문화와 또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방 같은 곳일 것 같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에 나와 있는데요. 연말에 맞아서 이곳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다양한 공연과 또 행사들이 마련돼 있는데 특히나 올해는 광주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 시립합창단의 임창은 지휘자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직접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시립합창단 제8대 주의자로 취임한 임창은 주의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시 네.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선임이 되셨죠? 네, 6월 24일 날 받았어요.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기다렸던 곳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감격스러웠죠. 혹시 고향도 뭐 광주랑 전남이신가요?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 그 전남 무안군 1로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구정리 167번지 너무 디테일한가? 네. 네. 그런데 3살 때 서울에 이제 이주라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3살 때부터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광주 시립합창단 오기 전에 춘천에서 꽤 오랜 기간을 계셨다라고 들었는데 몇 년 정도 계셨어요? 12년요. 보통 그렇게 오래 계시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지휘자들이 2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돼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 한 거죠. 재계약을 6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서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네. 광주가 나의 첫사랑 같은 곳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맞습니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광주랑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 하고 학위 받을 때까지 한 12년이 걸렸는데 첫 번째 이 프로 합창단의 지휘로 객원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광주시립 합창단이에요. 예, 귀국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초짜 지휘자였을 때 그게 몇 년 전이었나요? 19년 전? 와. 네,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 중순 한 4월인가 뭐 하여튼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9년 만에 그 객원 지휘자였던 네. 그 새내기라고 하죠. 초짜 풋내기 지휘자. 신입 지휘자가 19년이 지나서 상임 지휘자로 네, 그렇죠. 돌아온 거잖아요. 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가게 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지금 뭐 한 4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벌써 꽤 오래 지낸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했던 첫 정기 연주가 더 키스라는 네, 제목으로 했더라고요. 일단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합창 단원분들이 중간중간에 탬버린도 네네. 치시고 이렇게 율동도 굉장히 재밌게 안무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네. 원래 합창 공연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클래시컬한 스타일의 정통 합창 음악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요즘 이제 현대 작곡가들은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뭐 선복도 치기도 하기도 하고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약간의 안무도 하고 곡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다 표현을 하게 되죠. 사실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클래식 공연을 가면 왠지 모르게 좀 조용해야 될 것 같고 박수 함부로 치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좀 가기 힘든 네.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또
작품을 할 때는 또 박수 치면 안 되죠. 그건 잘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합창은 다른 뭐 장르랑은 좀 달라서 굉장히 많은 장르, 스타일의 장르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또 어떤 곡들은 수준 높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 들어보면 굉장히 고급의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1년 스케줄을 짤 때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짬뽕 섞어찌개처럼 하지 않고 딱 컨셉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지휘자님이 이끌어갈 우리 광주 시립합창단이 더 기대가 되는데 지난 10월 공연이 어떻게 보면 첫 호흡이었잖아요. 그때 호흡 어떠셨어요? 잘 맞았나요? 제가 거짓말 잘 못하는데 정말 잘 맞았어요. 정말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름이 끼친다, 뭐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핑 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허설 하다가 그런 걸 느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 손짓에 음악이 나오는 게 우리 단원들의 눈빛과 호흡과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서로의 마음과 호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느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 아마 애정도 있었고 그런 첫사랑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단시간 안에 지금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오기 전에 또 아무래도 지휘자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춘천 시립합창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춘천 시내에서 우리 임창은 지휘자님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시간 제가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이렇게 단장님이시죠. 이사장님이 단장이셨는데 이런 면담을 하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처음에 춘천 시립 합창단. 때.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휘자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 뒤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8년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약간 재계약할 수밖에 없게끔. 하여튼 근데 이제 8년이라는 계획이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춘천시립합창단이 춘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천 단원들하고 처음 부임하자마자 1대1 면담을 다 했어요. 그 단원들이 뭘 원하는지 새로운 지휘자에게,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춘천이라는 도시가 합창으로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루어 놓고 온 거죠. 굉장히 많은 기획을 하셨는데 그런 공연들 기획하실 때마다 가장 중점에 둔 가치라고 할까요? 중점에 둔 부분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관객분들이 제 공연을, 저희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한쪽 마음에 무엇이라도 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따뜻한 감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뭐 누구를 애도하는 음악회를 할 때는 그런 슬픔도 가지고 가고 또 기쁨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내 자녀들과 부부와 얘기하면서 갔으면 좋은 그런 음악. 네, 그래서 임창은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연주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음악이다라는 거를 드리고 싶다. 또 이제 지휘자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춘천에서 만드신 온세대 합창 네네. 페스티벌이었어요. 이건 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8년의 계획이라는 거가 왜 생각을 했던 거냐면 그러니까 합창은 저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어느 누구에게나 음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중에서 합창은 화음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타적이어야지만 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합창 축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컴피티션이에요. 대회를 가면 참가팀 중에 무대 쓰는 팀은 관객이 별로 없어요. 노래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합창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누가 이 합창을 하는 게 좋을까? 가족들 우리 도란도란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합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게 온세대 가족 합창 페스티벌인 거죠. 그래서 10주간의 팀을 구성을 해서 10주간을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요, 한 곡을. 그래서 연습이 다 끝난 8월 달에 그 연습한 곡을 발표하는 축제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13개였던 가족 합창단이 98개 팀까지. 그러니까 합창한 인원만 2,500명 정도가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연 인원이, 참석한 인원이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죠, 축제 기간에. 그러면 그 8년, 그러니까 8번의 그 합창 페스티벌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방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합창은. 네네.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목격을 하셨나요? 실제 아름다워지는 걸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이 축제가 중요하냐.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동안에도 접목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이 지금 다 핵가족화돼 있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는데, 스마트폰. 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 축제 때 이거 하려고 그 기간에 와서 모여서 그러니까 축제 기간에 와가지고 모여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같이 가족이. 와. 그다음에 직접 장애인 친구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기를 데리고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시켰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처음에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노출이 되니까. 노출이 되는 걸 꺼려 하셨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무대에 같이 섰어요. 거기 뭐 2,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가슴이 뭉클하게, 그래서 그런 걸 정말 목격을 한 거잖아요. 혹시 춘천 시립합창단에서 하셨던 그런 다양한 기획들, 광주에서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이제 시도했던 게 로비 콘서트고, 로비에서 하는 콘서트, 그다음에 내년 4월 달에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인데, 어린이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들,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공연장에 뭐 7세, 8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동화 합창극,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합창으로 만들어서 하고, 또 놀이 음악도 합창으로 만들어서 해서 아이들이 보고 즐기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네, 뭐 저보다 우리 단원들이 이제 엄청 바쁘겠죠.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달에 로비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연장이 아니라 로비에서 합창 공연을 한 건데, 혹시 공연장 대관을 좀 못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왜 보통 로비에서 합창 공연을 본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돼서 왜 그런 기획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합창은 그야말로 화음의 아름다움인데, 저희 이제 대극장 같은 경우는 다목적 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 홀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잔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잔향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면 땅 하고 이제 울림이 몇 초간 있어야 되는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비는 울림이 많잖아요. 공간이 이제 층고가 높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재질들이 탁 부딪혀서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예술전당 천정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벌집인데 네모처럼 돼 있는 벌집처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울림이 가면 그런 틈으로 다 이렇게 탁 반사가 다 되게 돼 있죠. 뭐 유리도 반사가 될 것이고, 이런 반사들. 그리고 울림이 몇 초간 남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화음을 표현해야 되는 음악을 여기서 못했던 거를 거기 가서 하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이 들으실 오늘 곡, 저희는 이제 합창으로 편곡을 해서 부르게 될 텐데, 이 캐논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돌림 노래세요.
여러분 그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아세요?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기악곡인곡을 합창으로 들어보실 때는 어떤 곡인지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대극장 공연, 소극장 공연만 보다가 이런 기획, 로비 공연을 기획하셔가지고 첫 공연 이렇게 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신선했고 너무 와닿았고 너무 이게 진정성이라든지 그게 그냥 하나가 되는 그 일치감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차와 그다음에 다과를 같이 하면서 가볍게 분위기를 즐기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가까이서 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서트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네. 지휘자라는 직업을 저희가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 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휘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저는 만나기 전에 조금 긴장을 하고 왔던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지휘자분들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해야 되니까 좋게 말하면 좀 카리스마 있으시고 또 좀 조금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은 까칠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온화하세요. 아니, 예전에는 사실 다들 지휘자들이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는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이게 좀 화가 잘 안 나는 체질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뭐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하고 일대 다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좋은 점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쪽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휘자님이 생각하시는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휘자만 있어가지고는 연주를 할 수 없잖아요. 단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원들 개개인의 악기라고 보면 개개인이 악기면 그 악기들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지휘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끌어내서 그들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마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지휘자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가 그 흔히 얘기하는 예체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연 환경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성가대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산송도 부르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걸 굉장히 익숙하게 접해져 있었고 먼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지휘 한번 해봐라 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지휘를 하게 됐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합창과 지휘가 몸에 그냥 쌓여서 직업이 된 거네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어. 사실은 이제 지휘는 왜 소수 인원인가 보면 네. 지휘자가 아니어도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휘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휘자 역할 자체가 음악을 잘 하지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무대 아까 말씀드린 무대에서 내가 손동작으로 음악을 끌어내는 동작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조용하게 음악을 내가 표현하고 싶고 섬세한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데 신체적인 표현이 몸치인 경우도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지휘자분들이 이제 저도 공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몸동작, 손동작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냥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적인 보여주기식의 느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 지휘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강한. 그런데 그 대부분의 지휘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몇 그냥 가지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지휘자 중에 정명훈 지휘자님 있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보시고 할 네. 텐데 그분은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깊이 있고 뭔가 이렇게 싹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음악. 그냥 가만히 이렇게 표정이 없는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이렇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 다르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들하고 전달이 되는 거고 가벼운 음악 할 때는 이렇게 탁 쳐주면 거기서 이렇게 탁 뭐 스타카토라든지 레가토는 좀 더 부드럽게 가고 이 동작들이 근데 지휘자님들마다 다르시죠? 기본적인 베이직 폼은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그건 좀 지휘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죠. 아이고 저희는 보통 이제 지휘자님의 뒷모습만 보잖아요. 이제 단원들이야 표정도 보고 손동작도 보지만 근데 뒤에 더 많은 이제 관객들이 있으니까 뒷모습도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뒷모습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머리가 좀 긴 편이라 저는 사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그 색깔이 하얗지도 않고 뭐라 그러더라? 너무 갈색도 아닌데 예쁜 은발이에요. 뭐 이렇게 섞였대요. 네네.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머리가 원래 좀 길고 살짝 웨이브도 넣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쁘게 보인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아니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오늘 머리 또 직접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머리 손질도 다 혼자 하세요? 네,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브러쉬 머리 감고 브러쉬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만 하고 오는 건데요. 근데 지휘자분들이 제가 언뜻 생각해보면 보통 다 머리를 조금 그 지금 지휘자님처럼 살짝 기셔서 웨이브를 넣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공식인가요? 아니, 공식은 아니고요. 이런 질문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지휘 학생들한테 이 지휘자들이 왜 연미복을 입는지 아니? 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아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연주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잘 한번 언제 기회가 주시면 보세요. 관객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지휘자한테 가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연주하는 단원들의 얼굴을 보는 건 잠깐이고요. 대부분이 지휘자의 시선이 맞춰져 있고 그거와 제 지휘자의 동작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는 거를 동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휘자가 멋있으란 말을 제가 했지만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휘 동작 하나하나가 음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표현이 멋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거죠. 지휘자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광주 시립합창단 공연이
보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가지고. 그럼 행복한 저는 비명을 지르겠죠. 내년부터 또 광주 네. 시립합창단과 만들어갈 그런 미래 계획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목표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좋아하실 만한 작품들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공연 때마다 찾아올 수 있게 기다려지는 음악회를 만드는 거 그런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광복 80주년이 있거든요. 내년이. 그래서 저희가 9월 정기연주회 때는 또 광주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이 200회째예요.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임준희 작곡가 탁혜석 대본의 송 오브 아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송 오브 아리랑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아리랑을 하나의 칸타타로 묶은 합창 대곡이고 거기에 이제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같이 하는 합창이에요. 대규모 합창단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립합창 단원분들도 지휘자님 모시고 나서 또 많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합창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기대가 되고 공연 준비 잘하시고 공연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